이 천한 것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이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우렁찬 소리가 울렸죠. 25살 안내원 이지연은 뺨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45세의 박수진은 명품 핸드백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태성건설 사모님이야. 너 같은 개층이 나한테 말대꾸를 해? 이지연의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교환은 규정이 뭔데? 박수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바꾸자는데 규정이 무슨 소용이야? 백화점 오후 2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코너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의 고함 소리가 울리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이었어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로브 클리셰 구두까지. 그녀의 온몸에서는 돈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양거만함이 가득했죠.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 박수진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월 2천만 원은 기본이야. 그런 VIP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이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일자리가 절실했으니까요. 백화점 직원들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바라만 봤습니다. 화장품 코너 팀장 김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박수진의 VIP 등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왕이라는 불문율, 특히 박수진처럼 큰 손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사과해. 박수진이 이지연을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이지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팀장 불러. 박수진이 명령조로 외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직원을 당장 해고시켜야겠어. 주변 고객들은 혀를 찼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관자였습니다. 이지연은 홀로 서서 모든 굴욕을 감내해야 했죠.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박수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지연은 25살의 평범한 백화점 안내원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태평그룹 이태우 회장의 외동딸인 이은주의 딸이었죠. 즉, 재벌가의 소녀였던 겁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요. 6개월 전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간청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집에서만 지내던 그녀는 진짜 세상이 궁금했어요.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태우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손녀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지만 지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할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백화점에 지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알바만 전전한 평범한 취업준비생으로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일부러 소극적으로 행동했죠. 왜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지연의 답변은 평범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지연은 동료들 사이에서 성실한 신입으로 통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을 맞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며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가끔 박수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죠.
지연은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박수진의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어.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이 아닌 배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팀장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김미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을 걱정하면서도 박수진이라는 VIP 고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백화점에서 VIP 고객의 불만은 곧 직원의 인사고과에 직결되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가서 얼굴 좀 정리하고 와.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식히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박수진은 여전히 화장품 코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기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야? 박수진이 김미영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도록 가르쳤어? 김미영은 허리를 구부리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박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그럼 그 직원 당장 해고시켜.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박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태성건설 회장 부인이야. 이 백화점 사장이랑도 아는 사이라고.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수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었죠. 내가 한 달에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쓰는지 알아? 박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2천만 원도 넘어. 그런 고객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고?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수진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어요. 다른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너무해. 옆에 서 있던 동료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돈 있다고 저렇게 구는 게 맞나? 다른 직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수진에게 직접 대들지는 못했어요.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고객은 항상 옳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특히 VIP 고객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수진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이 백화점 사장 당장 불러.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 김미영은 당황했어요. 사장을 부른다는 건 일이 너무 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잘못한 건 너희들인데. 그때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수진이 지연을 노려봤어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과만으로는 안 돼. 너 무릎 꿇어.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도 이건 너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무릎 꿇으라고. 박수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누구세요? 상관없으니까 빠지세요. 고객이라고 해서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중년 남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예의? 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 당신 같은 서민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중년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보안요원 불러.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 쫓아내. 결국 중년 남성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보안요원들이 나타나자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지연을 도우려 했던 사람이 사라진 거죠. 박수진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서 무릎 꿇어.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관자였죠.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미영 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고객님 잠깐만요. 뭐야? 또 뭔 일이야? 박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점장님이 오신대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점장이? 그래, 당연히 와야지. 몇 분 후 백화점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수진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백화점 점장 강민수입니다. 오늘 불쾌한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저 직원이 저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강민수 점장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VIP 고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교육 문제가 아니야.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직원을 당장 해고시켜야 해. 강민수 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박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태성건설 회장 부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해고는. 그럼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박수진이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수 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무릎을 꿇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수진을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전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박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은 당황했어요. 인연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격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의 말투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줍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죠. 고객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제 동료들을 모욕하셨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시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셨죠. 박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품격이 묻어났어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민수 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연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박수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의 말투와 행동이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같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라면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예의를 아실 텐데요. 예의? 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나한테 예의 타령이야? 네, 예의입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박수진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때 백화점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정장 차림 남성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고 마치 중요한 임무를 호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분들이 왜? 곧이어 70세 정도로 보이는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태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수진은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저 할아버지는 또 뭐야? 강민수 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회장님? 박수진이 되물었어요. 태평그룹 이태호 회장님이십니다.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태평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었어요. 자신이 자랑하던 태성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나? 네, 할아버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태호 회장은 지연의 부은 뺨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누가 있나?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수진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때린 직원이 태평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것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태호 회장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내 손녀를 때렸습니까? 박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자신있게 떠들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직원인 줄. 직원이면 때려도 됩니까? 이태호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박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강민수 점장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점장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태호 회장이 말했어요. 다만 일부 고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겠네요. 박수진은 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때리지 않았을 건가요? 이태호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박수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태호 회장은 박수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방금 전까지 내 손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이태호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이태호 회장이 반문했어요. 만약 제 손녀가 아니었다면 그 직원은 당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호 회장의 말이 옳았어요. 박수진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성건설 회장 부인입니다. 여기서 매달 많은 돈을 써요. 그런데 직원이 너무 무례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태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어요. 하지만 이태호 회장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진이 허리를 굽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태호 회장이 지연을 가리켰어요. 제 손녀와 이곳의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박수진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태호 회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태성건설이라고 하셨죠? 박수진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네네. 좋은 회사입니다. 이태호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태평그룹과도 거래를 하고 있죠. 박수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태평그룹이 손을 떼면 태성건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진이 다시 허리를 굽혔어요. 부탁? 이태호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부탁 말입니까? 박수진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태호 회장은 강민수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회장은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집에 가자. 할아버지, 저는 아직 일이. 오늘은 그만하거라.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박수진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진짜 심했네. 한 고객이 속삭였어요. 맞아. 돈 있다고 저렇게 구는 게 어디 있어. 다른 고객이 대답했습니다. 박수진은 견딜 수 없어서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요. 동료들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연아, 정말 놀랐어. 김미영 팀장이 말했어요. 태평그룹 회장 손녀였다니. 저도 평범하게 일하고 싶었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는 조금 변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분보다 사람됨이 더 중요했어요. 한편 박수진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태성건설은 태평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박수진의 남편은 부인의 행동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박수진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지위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대가였어요. 이태호 회장은 서재에서 지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신분을 숨기고 이래서. 아니다. 이태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은 걸 봤으니까.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였어요. 진정한 품격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맞다. 이태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과 권력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지. 이 사건은 곧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정한 품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진의 행동을 비판했고 지연의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박수진은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수진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돈과 지위는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인격은 평생 따라다니는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